리뷰는 리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나는 솔로 16기 상철에 대한 첫 번째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솔로 16기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오늘은 상철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리뷰는 1, 2부로 나눠봤습니다. 1부에서는 상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몇 가지를 알아보고 2부에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 그가 일깨운 그 남자의 본능. 2. 상철이 자신을 망난이라고 한 이유. 3. 영자가 상철과의 데이트에서 눈을 깜빡인 이유. 일단은 115화에서 상철이 영자에게 급대시하는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네요. 저도 처음에는 상철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곧 이해가 되었고, 제가 이해한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상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철은 어떤 사람일까요? 1.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이런 그의 솔직한 면이 드러나는 장면들을 살펴보죠. 카카오 좋아하고, 슈퍼마리오 예쁘고, 41살의 귀여운 인형 좋아한다는 걸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첫 등장 때 사자가 크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오기도 했었고요. 이성 앞에서 좀 꾸민 듯한 멋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을 만도 한데, 그것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상철에겐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전에 상철은 머리 스타일을 스스로 꾸밀 줄도 몰라서 영철의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에 외적인 이미지라는 것에 별 신경을 안 쓰고 살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었죠. 꾸미지 않은 솔직한 모습을 평소에도 보여주며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영숙과의 첫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철은 보조석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죠. 그래서 숙소에서 영숙에게 타박을 듣게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화를 한번 보시죠.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졸았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음엔 옆에서 졸지 마요. 네. 단지 상철이 속였던 거 하나는, 자기소개 날에 상철이 후 영철에게 머리 손질을 받아서 좀 고마운 상태였는데, 영철이 커피 없냐며 물었을 때 커피 없는 척하며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는 척했다는 그 정도였죠. 좋아하는 여자를 주려고 특별히 가져온 두리안 커피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정도 거짓은 귀엽게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죠. 그리고 115화에서는 사진 선택으로 영자와의 랜덤 데이트를 했고, 데이트에서 돌아온 후 영숙이가 하는 데이트 어땠냐는 질문에 거짓말을 할 법도 한데, 그것마저 사실대로 솔직하게 데이트는 좋았다고 얘기를 하죠. 2.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그래서 솔로나라 안에서 AI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죠. 저녁 식사 후에 코코넛 내는 휩쓸릴지언정 감정에는 잘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공급망 분석가라는 직업답게 상철은 사람들을 매우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성 출연자들에 대해 칭찬을 하고 호감을 표시할 때도 상대방을 제대로 분석해서 정확한 표현을 씁니다. 3. 동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며 41세 나이의 인형과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저녁 식사 후에 몰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과 해맑게 카메라를 쳐다보며 미소 짓는 모습에서 귀여움이 엿보이는 반전 매력남. 자기소개에서 상철은 자신을 동물의 호가라고 밝히죠. 동물에 관한 정보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동물 그림을 직접 여러 개 그린 작품이 자료화면에 보였는데, 거기에 적어놓은 상철의 메모가 인상적입니다. 오포섬의 그림. 제가 사는 곳에 야생 라쿤, 오포섬이 많이 있습니다. 오포섬은 한국에서 주머니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캥거루와 같은 유대류이고 중간 생략.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해지는 동물입니다. 서산 어미소의 그림. 전에 한국에서 어미소가 새끼를 찾으러 도살장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을 때 결국 잡혀 도살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접하고 너무 슬퍼서 소 그림을 하나 그렸던 적이 있는데, 이하 생략. 위의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냥 AI 같기만 하던 상철이 의외로 감정이 매우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죠. 다만 그런 면을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는 동물에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 공감 능력이 있고 자기 반성과 자기 객관화가 가능한 사람. 생각이 깊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 자기소개 때 아이를 갖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상철이 대답하길, 아이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생로병사를 주는 것 아니에요. 행복만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도 공감하는 모습이죠.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생각이 깊고 통찰력이 있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는 면은 둘째 날 영숙과의 1대1 식사 데이트에서 했던 대화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대화를 보시죠. 근데 호랑이는 원래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티셔츠 많거든요. 딴에는 좀 좋은 마음으로 입고 왔는데 반응이 그냥 아주 다른 분들이 뭐래요? 남자분들이야 그냥 뭐 괜찮다 해도 남자분들이 솔직하게 말씀 안 해주셨네. 히읗히읗. 보내려고? 그랬네요. 계속 그렇게 해라. 그래 컨셉 그거야. 그걸로 밀고 나가. 호랑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이제 안 입으려고요. 오늘 입었으면 또 오늘 그거 입었으면 바로 이제 짜장면행. 당분간 멀리. 아예 안 입으려고요. 영숙의 상철에 대한 조련이 시작된 건 아마도 저 때부터였나 봅니다. 이 대화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 상철의 면모는 남들이 보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철에게는 굳이 상대방에게 질문으로 묻지 않아도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산전수전 사건이 있을 때에도 상철은 광수가 일부러 비꼬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영숙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철에게 화가 났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상철에 대한 공격으로 일부러 슈퍼데이트권을 영호에게 썼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대부분의 상황과 상대방의 심리에 대해 파악을 한 거죠. 굳이 질문을 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상철에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 귀여운 인형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면서도 남자로서는 가부장적인 면이 보이는 유교보이. 상철의 사전 인터뷰에서 그의 친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네요. 그의 친형은 10년 전에 짝의 남자 출연자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애틀 사원남으로 불렸었죠. 그 당시에 저도 그 방송을 봤었는데요. 그 친형이라는 분도 상철과 매우 비슷하게 점잖고 차분하지만 위트도 있는 유교적인 남자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는 평생에 술이나 탄산음료를 단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에 어머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식혜를 마신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즘에 한국에서도 직접 식혜를 만들어 먹는 가정이 좀 드물지 않나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도 어머님이 손수 식혜까지 만들어서 자식들을 먹이셨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아들들을 정성을 다해 키우셨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키친에 남자가 들어가는 게 이상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만한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보고 배우며 자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집안일이 하기가 싫어서 일부러 가부장적인 척 유교보인 척 거짓 연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자기의 본래의 모습대로 솔직하게 보여준 듯 하네요. 둘째 날 영숙의 선택을 받아서 상철은 영숙과 데이트를 하게 되죠.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식사 자리가 마무리될 즈음 상철이 질문을 하죠. 자기소개에서 애를 굳이 효자로 기를 마음이 없다고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영숙이 답하길 너무 부모님 챙기는 것도 안 좋을 것 같다며 자신의 아들을 효자로 키울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생각을 밝히죠. 그것은 지극정성으로 아들들을 키워주셨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있는 유교보이 상철의 마음에 들 리가 없는 답변이었고 상철의 마음에는 크게 걸리는 부분이 되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상철은 영숙을 포기해버리기보다는 영숙의 마음을 고쳐놓고 그 마음을 꺾어보겠다는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6. 쿨한 직진남이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쿨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약간의 집착적이고 집요한 모습도 있음. 첫인상 선택 당시의 인터뷰만 봐도 상철은 쿨한 직진남 그 자체였죠. 인터뷰에서 얘기하길 영숙님은 웃을 때와 가만히 있는 모습도 매력적이더라고요. 나를 안 좋아한다고 제 마음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분을 계속 직진할 생각이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너무 들이대는 걸 싫어하시면 저는 들이댈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도 되고 그렇지만 저의 마음은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고요. 이쪽 사람의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는 건 구질구질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상철은 쿨하고 줏대 있는 직진남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둘째 날 영숙과의 데이트를 후
숙소에서 영숙과 나눈 대화에서는 상철의 집요하고 집착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화를 보시죠. 이제 얘기 많이 해서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좋으니까. 지겨우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도 좋고, 저는 그냥 영숙님 주무실 때까지 있다가 주무시면 갈라고 그런 계획이죠. 결국에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즉 새벽 3시까지 둘은 긴 얘기를 나누게 되죠. 이런 모습을 좋게 본다면 호감을 가진 상대인 영숙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 좋게 해석한다면 다른 남자가 영숙에게 다가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밀착 방어하려는 모습에서 상철의 집착적이고 집요한 면이 은연중에 보여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116화 예고편에서는 영자와 영숙에게 호감 확인에 집착하며 질문 세례를 퍼붓는 상철의 쿨하지 못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철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설명은 2부에서 차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 빌런을 알아보는 눈은 조금 부족한 사람. 결국에 상철이 선택한 두 여자는 영자와 영숙이었죠. 그들의 나쁜 면을 알아보지 못한 그의 선택이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만 뭣도 모르죠. 자신이 선택한 여성 중에서 상철과 정말 잘 맞는 인연이 있을지는 모를 일이죠. 여기까지가 나는 솔로의 방송 분량만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제가 파악한 상철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해보자면, 그러면 영숙은 왜 상철에게 빠진 걸까요? 제가 보기엔 영숙은 자존감이 높지 않아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 못하고 남들의 반응이나 눈치를 살피는 면이 있는데, 상철은 자신과는 정반대인 모습이죠. 상철은 첫 등장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자 티셔츠를 당당하게 입고 나와서 첫인상 선택 때 당당하게 빵표를 받았었죠. 그래도 거기에 크게 개의치는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잠이 오면 코코넷내하고 음료를 마실 때는 세 모금에 나눠서 원샷 때리고, 게다가 영숙은 산전수전의 한복 데이트를 겪고 나서 자신에게 공감해주지 않는 상철에게 화가 나서 반말에 막말을 하고, 심지어 이제 더 이상 상철을 안 볼 듯 은근한 위협까지 해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철은 그런 영숙이 과하게 뿜어내는 포스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종일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본인 생각을 조곤조곤 말하며 팩트를 짚어주는 침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숙은 자신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의 모습에 반한 거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한 면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영숙의 생각에서는 저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살면 남한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어서 조금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면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 같다고 생각을 하며 상철을 보고 얼라네, 아가네 하며 내심 걱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상철의 귀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자신의 걱정과는 다르게 정작 상철의 너무나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진 의외의 귀여운 매력들도 있죠. 그래서 영숙은 그의 얼굴만 봐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기만 해도 흐뭇한 웃음이 입가에서 새어나오는 걸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상철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듯하네요. 솔로나라 16기의 로맨스가 의외로 바로 저 커플에게 있었네요. 여기까지가 상철에 대한 첫 번째 리뷰입니다. 저는 2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